루펜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그스 칼럼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이번 영상은 25시즌 전력 분석 영상입니다. 국내 선발에 이어서 외국인 선발편 와이스 선수부터 합니다. 대체 선발로 와서 정식 선수가 되고 이제는 재계약 선수가 되었습니다. 대전 예수의 탄생, 그래도 5위권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든 원동력이 되었고 25시즌 5강 이상을 바라보는 하나의 퍼즐이 되었습니다. 외국인 선수들의 건강 이슈가 매년 터지고 있습니다. 올 시즌은 안 나오기를 바라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위력적이었던 산체스 선수, 팔뚝 부분에 문제로 이탈이 되면서 대체 외국인 선수를 활용했고 독립구단에 있는 와이스 선수를 영입했습니다. 구단은 와이스 선수를 데려오면서 대체 선발은 독립구단 같이 빠르게 데려올 수 있는 곳에서 교체 선발은 트리플 같이 수준 있는 곳에서 찾았다. 다행히 독립구단에서 와이스 선수를 찾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행운이었다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메이저에서 공을 던진 선수도 리그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팀을 떠나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바리아 선수도 결국은 자신의 가치를 보여주지 못하고 재계약에 실패를 합니다. 와이스 선수도 재계약을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설왕설래가 있었다고 합니다. 3순위로 내정을 하고 패치, 폰세 두 선수 한 명 중 계약에 실패를 하면 와이스 선수와 계약을 진행하겠다는 플랜을 정해놓았다는 이야기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결국 해치와 계약 진행이 안 되면서 와이스 선수에게 오퍼를 했고 25시즌도 한화 선수로 마운드에 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점, 단점 없는 선수는 없습니다. 결국 단점을 언급을 했을 때 받아들이는 선수이냐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와이스 선수는 조언을 받아들이고 행동을 하는 선수라서 꼭 같이 가면 했는데 25시즌도 볼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와이스 선수는 24시즌 16경기 5승 5패 91.2이닝 98삼진 29볼넷 평균 자책점은 3.73 WHIP 1.16 WAR 2.92를 기록했습니다. 하나에 와서 성장을 한 와이스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 하나에서 공을 던졌을 때는 올 시즌만 던지고 다른 선수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공의 위력은 대단해졌습니다. 충분히 재계약을 생각할 만한 선수로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와이스 선수는 많은 조언을 들었고 많은 부분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중 첫 번째가 바로 하이볼 속구입니다. 와이스 선수의 투구 분포도를 보면 낮은 코스에 분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공을 낮게 던지려고 한다. 그런데 KBO에는 로봇 심판이 도입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 로봇 심판은 로우존에 박하고 하이존은 후하기 때문에 의도적인 하이볼 투구가 필요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설득을 했을 것이고 와이스 선수는 받아들였다. 하이볼 속구를 간간히 던지면서 삼진을 유도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닝을 길게 이어갈 수가 있었죠. 덕이다. 브레이킹 볼이 웬만하면 로우 코스에 들어가야 위력적이기 때문에 상대 타자들은 낮은 코스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때 속구가 높게 날라오면 이게 볼인지 스트라이크인지 순간 판단하기가 어려웠을 것이고 스트라이크다 생각을 했을 때는 이미 타이밍적으로 늦었다. 커트를 하려고 하다가 스윙을 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커브의 비율을 상승시켰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 투구 분포도를 보면 커브가 단 1%였습니다. 안 던졌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에 와서는 커브의 비율이 23% 증가를 했습니다. 벤치에서는 좋은 커브가 있는데 왜 활용하지 않느냐 조언을 했고 와이스 선수는 그 지적을 받아들이면서 커브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세 번째는 스위퍼의 활용, 다변화입니다. 몸이 열리면서 투구가 되는 문제점을 교정을 하면서 가장 위력적으로 변한 구종이 바로 스위퍼입니다. 처음 스위퍼의 공을 봤을 때는 좀 좋긴 한데 완만하다. 다른 선수들의 스위퍼에 비해서는 부족하다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교정 후에는 스위퍼의 위력이 살아났습니다. 특히 우타자 바깥쪽으로 형성이 되는 스위퍼의 위력은 대단했다. 좌타자 상대로 몸쪽 깊게 들어가는 스위퍼, 헛스윙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스위퍼를 몸쪽으로 떨어지는 스위퍼를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공이 체인지업의 역할을 합니다. 무기가 하나 더 생긴 셈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이닝을 길게 끌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런 조언들이 들어갔고 이런 부분들을 받아들였고 와이스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던 이유는 조언을 고깝게 여기지 않고 받아들였다라는 부분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계약을 희망하기도 하였다. 앞서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와이스 선수의 장점 역시 이닝 히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퀄리티 스타트 머신에 가깝습니다. 평균 6이닝을 투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구 스위퍼의 존재감이 확실하다는 점도 장점이라고 이야기할 만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일정한 밸런스를 유지한다는 점입니다. 100이닝을 던지고 그 다음 이닝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밸런스를 유지한다. 이닝마다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하게 밸런스를 유지를 한다. 폼에 대한 기억력이 좋아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일정하게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는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공을 투구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선발로서는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단점이라고 말한다면 모든 구종이 몰립니다. 아무래도 가운데로 몰리는 공이 좀 있다 보니까 컨디션이 너무나 좋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좀 떨어질 때는 그런 공들이 안타가 되거나 홈런으로 연결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좌타자용 구종이 부족합니다. 아무래도 슬라이더, 스위퍼, 커브는 대체적으로 같은 손에게는 위력적이지만 다른 손에게는 좀 위력이 약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프사이드 구종이 필요하다. 체인지업, 포크볼 같은 구종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물론 와이스 선수도 체인지업, 포크볼을 던지기는 하지만 구종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제대로 된 풀시즌 경험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대만 리그, 독립리그에서 뛰었기 때문에 많은 경기를 소화하지는 못했다. 결국 풀시즌 경험이 부족하다는 부분은 후반기 부위나 구속이 떨어질 가능성 충분히 있다. 이 부분을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25시즌 성공을 하려면 어떤 부분들이 보완이 되어야 할까? 앞서도 이야기하였듯 오프사이드 구종 개발할 필요는 있습니다. 체인지업, 포크볼, 던지기는 하나 완성도가 낮다. 앞서 이야기도 하였죠. 떨어지는 구종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 타자들 노림수에 당하는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후반기 롯데전 2경기를 망친 기억이 있는데요. 그 2경기 동안 롯데 타자들이 와이스 선수를 상대했던 방식은 낮은 코스는 버리되 약간 높게 제고된 공을 공략하자 였습니다. 왜? 떨어지는 구종이 없다. 그러니 떨어지는 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떨어지는 구종이 없으니까 라인에 걸치는 공들은 웬만하면 버리고 살짝 높게 제고된 공을 공략해서 안타를 만들어내야만 와이스 선수를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분석이 있었고 그대로 롯데 타자들이 행동에 옮겼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와이스 선수에게 곤란함을 느끼게 합니다. 10실점이라는 최다 실점을 하기도 했습니다. 떨어지는 공을 만들어내야 하는 와이스 선수 숙제라고 봅니다. 앞서도 이야기했듯 풀시즌을 뛰어본 경험이 적기 때문에 체력 관리 철저히 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와이스 선수의 투구는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최대 30경기를 나서야 하는 풀시즌 선발입니다. 체력이 벌터질지는 의문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벤치가 좀 신경을 써줄 필요는 있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대전 예수의 강림 이 단어를 저는 많이 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장기 외국인의 길을 걸어가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덧붙이고 싶습니다. 앞서 이야기하였듯 조언을 받아들이는 외국인 선수를 만나기는 어렵습니다. 보통 자기의 투구에 프라이드가 있는 선수들이 많고 조언을 들었을 때 좋게 생각하는 외국인 선수를 만나기가 참 어려운데 와이스 선수는
조언을 했을 때 받아들이는 선수입니다. 이런 선수가 좀 오래 갈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역시나 부상 조심, 부상을 당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류현진 선수의 부담감을 나누어 가지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폰세가 이 선발이라고 보기는 하지만 과연 폰세가 류현진 선수의 어깨를 가볍게 해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한다면 개인적으로는 우려가 되기는 합니다. 와이스 선수가 류현진 선수의 부담감을 짊어지면 좋겠네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